21세기에 산다면. (21세기라야) 지금부터 33년 후를 말함인데, 지금의 청소년층은 거의가 그대로 남아있을 뿐 아니라 한창 일할 장년기일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인간상에 있어서 무슨 유토피아적인 기대를 걸어야 할 것도 없을 것 같다. 기술학적 혁명이 세계를 변혁시킨 템포는 급속한 것이어서 최근 50년 사이에 변혁시킨 것이 지난 5,000년 동안에 변혁된 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한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33년 동안의 변혁 속도는 지난 50년의 그것보다 훨씬 더 급템포일 것은 좋게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21세기에 가서는 전 세계 인류가 꼭 같은 정도로 균형화하리라고는 말할 수 없다. 허먼 칸과 앤서니 위너의 예측에 의하면 21세기에 가서도 중공,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브라질, 나이지리아 등은 인구의 비상한 팽창 대신에 근대화는 과도기를 면치 못할 것이어서 1인당 소득이 200불에서 600불을 넘지 못할 것이라 했으며, 한국, 대만, 홍콩 등은 대량 소비 단계에 들어가 1인당 소득 1,500불로 4,000불에 이르고, 영국, 미국, 독일, 불란서, 일본 등은 포스트 인더스트리얼로 제5단계 1인당 소득 4,000불로 16,000불에 이르리라 했다. 꼭 이렇게 된다는 것은 장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때에 가서도 그런 차이가 엄존하리라는 것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21세기의 한국의 인간상도 그런 배경에서 예상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때 산업화 이후 시대에 이른 소위 선진국들에서는 지금 미래를 말하는 인사들이 그리는 것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믿어진다. 말하자면 가정에서 로봇을 하인으로 쓰고 컴퓨터가 번역, 교수, 연구재료 수집, 의료 진단, 교통정리, 교통수사, 계산, 장식, 분석 등등에서 조수 노릇을 하고, 비차가 자동차를 대신하고, 거선처럼 수천 명을 태운 비행기가 몇 시간 안에 세계를 두루 날아다니는 그런 변혁이 일상사로 될는지 모른다. 한국이 그 정도의 추급하리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영향 하에서 인간상이 구성되리라는 것만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 문명이 자기 나름대로 인간상을 구성한다는 주장을 일단 받아들이기로 하고 생각해보자. 기술이니 기계니 하는 것은 다 인간이 만든 것이므로 인간이 이를 자유로 통허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단 만들어진 기계는 기계 자체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므로 인간 자유가 맘대로 좌우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21세기의 인간은 모두가 소정의 직업에서 기술자가 되어 인간과 기계가 혼연일체로 움직이고 일하는 기계적인 인간 숙련이 요청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무기술 인간은 거의 생존권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권외에 몰려날 것으로 생각된다. 그때의 인간 실존이 지금의 그것보다 얼마나 더 변할 것인가는 크게 문제시할 필요가 없다. 노쇠와 죽음이 폐기되고 온전히 새로운 몸으로 갈아입는 신발명이 그동안 생겨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한 인간 실존의 변혁은 정도 문제일 것이다. 몸의 크기가 얼마 늘고 수명이 몇 해 더해지고
뇌 자극에 의하여 머리가 얼마나 더 좋아질는지 모른다. 여하튼 그때의 인간은 마치 화성에서 내려온 타계의 괴물일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은 과한 상상일 것이다. 더군다나 그때의 한창 일할 사람들이 지금의 청소년이라고 볼 때 오히려 근사한 친밀감으로 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에는 생활의 기계화가 더해질 것이므로 인간상도 이에 적응된 형으로 변할 것이다. 지난 세대와 같이 풍류를 즐기며 유유자적하는 인간형은 아마 거의 볼 수 없을는지 모른다. 모든 사고는 과학적이라는 것으로 일원화하려 할 것이고 생활은 세속적인 것으로 만족하는 경향이 늘어갈 것이다. 소로킨이 지적한 것과 같이 감관 문화가 판을 칠 것이고 성생활의 자연화가 노골적으로 늘어갈 것이다. 대체로 생활을 내키는 그대로 즐긴다는 일종의 헤도니즘이 지배할 것이 아닌가 한다. 지금의 경향이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금후에도 그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생활의 범위가 축소됨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필요성이 감소되고 종교 생활이 위협되고 독서하는 습관이 위축될 것이다. 고도로 발달된 과학적 탐색 기능 때문에 비밀이 유지될 수 없으므로 가정도 개방된 것 같이 간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조용히 혼자 묵상하고 기도하며 깊은 마음의 심연에 파고들 수 있는 정적의 환경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종교적 수련의 기회도 감소될 것이다. 그리고 라디오, TV 등을 통한 매스컴에서 듣는 프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책을 보는 독서의 기회가 적어진다. 결국 인간성의 천박화를 면치 못할 것 같다. 따라서 사이비 과학주의, 기분적인 회의주의 등이 엘리트연하는 경향도 남을 것이고 냉소적인 교만이 설쳐 환상 없는 인간, 부끄러움 없는 나체, 이상 없는 사랑, 도덕적 정열 없는 윤리, 신경 과민 아닌 불안, 거짓말 없는 정치 등등을 선언하면서 과학 문명 안에서의 냉철한 인간 자세를 자부하는 첨단적인 젊은이도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들은 물론 전통적인 문화 또는 전례의 권위에는 거의 전적으로 반발할 것이다. 새로운 기술에 의한 새로운 생활 분야가 속속 개척됨에 따라 새 문화와 새 사회 구조가 형성될 것이므로 전통 문화와 절연되는 경향이 늘어갈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무가 자라는 것은 이미 있는 뿌리와 줄기와 가지에서부터 자라는 것이 원리임과 같이 인간 문화도 기성 문화에서부터 새로 자라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원시인으로부터의 새 출발을 밤낮 반복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들이 온전히 새 것인 양 자부하여 전통을 반동으로만 다룬다면 전통의 반발을 받아 하나의 카운터 레볼루션에 봉착할 우려도 없지 않다. 그때 사람이라 해서 점으로만의 사고방식에 전적으로 만족할 리는 없다. 점과 점 사이에 선을 그어보려 할 것이며 따라서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등 모든 차원이 그들 사고에 들어오고야 말 것이다. 보편성에 입각한 관념론자와 그렇지 않은 분석가와의 사고적 상반은 그때에도 심각할 것이며 경제는 성장했다 할지라도 개인 소득의 차이는 있을 것이므로 욕구 불만의 심리는 오히려 더 날카로울지 모른다. 도시와 농촌이 한 경제권 내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농촌도 도시와 일환으로 되고
농장이 공장같이 되는 때 인간 생활은 더 복잡하고 섬세해져서 편리하다 해도 무엇에 쫓기는 기분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 강행군의 대열에서 낙오되는 자의 좌절감이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요, 행진을 계속하는 사람들도 초조와 피곤 때문에 신경 과민 상태에 빠지는 사람이 많아 정신병원 붐을 일으킬 것이 예상된다. 결국 기술 문명이 인간의 생활 조건을 변혁시킬 수는 있으나 인간 자체를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것이 입증될 것이다.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그때에도 정해자에게는 진부한 말은 아니게 될 것이다. 물론 전통적인 윤리 항목이나 도덕훈 같은 것은 무시당할 것이 예측된다. 그러나 사랑의 생활이 배제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서로 위해주는 인정에서 우러나오는 희열과 감격은 인간이 밥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의 필수 요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에는 종교가 없어질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 인간이 인간 자각을 갖고 있는 한 종교는 있을 것이며 종교가 있는 한 종교기관도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종교가 마이너리티의 위치에 있으리라는 것만은 사실이다. 혁명이 가져오는 인간 노동의 단축과 그 결과로 오는 여가가 인간 생활의 공백으로 되는 경우에 몰려드는 유욕적인 선풍과 일반적인 초조한 인간 사막 가운데에 종교는 새 형태의 오아시스로 갱신 등장할지도 모른다.